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임하던 미국. 그러니 이 경찰 때문에 미국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What do you want? I can breathe. Please, I can breathe here.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 사이에 방화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약탈 그런 거가 일어났고요. 불이 많이 났었어요. 백인 경찰에 무자비하게 목이 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위도 거세지지만 상점 약탈 등 폭동도 이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25년 전 LA 폭동의 직접적 피해를 기억하는 한인 사회도 걱정이 큽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 한인회장과 LA의 한 커뮤니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3차 추경은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도 때를 놓치지 않도록 야당과의 논의를 서두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오늘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40조 규모로 알려진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이 언급됐습니다만 이를 위한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아직 명쾌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전국 현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친목께서는 저희를 키워주지 않으셨어요. 저나 동생이랑 자라나면서 그 부모에 대한 정을 이제 모르고 커왔는데 양육 의무도 안 하신 친목께서 동생이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동생 재산을 요구를 하니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정면 승부에서도 얼마 전 인터뷰한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고인 씨. 널리 일본에서도 관련 인터뷰가 보도됐는데요. 일명 구하라법, 결국 법안 처리도 무산됐고 비슷한 일이 전북에서 벌어졌습니다.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순직 소방관의 유족 급여를 받아간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미국 시위 상황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 소식까지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미국 전역이 시위로 비상입니다. 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는 폭동, 방화 등 폭력 시위 사태로 비화되면서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황효숙 한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지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여기가 새벽 3시 15분이에요. 새벽 3시 15분에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미네소타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0년 됐네요. 40년 되셨는데 이런 지금 비상 상황은 처음 겪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에도 처음이고 예. 이런 정도의 상황은 미네소타 역사상 처음이라 그래요. 예. 미네소타주가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주 1위로 꼽히기도 했을 만큼 평화로운 도시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순간에 폭력 시위 현장으로 변했어요. 네. 예.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주 많이 불안하고 예.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우리가 코로나 상태로 여기도 상당히 비상 상태에 있고 조심스럽게 살고 있었던 때라서 예.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경찰의 이상한 조치로 인해서 흑인이 사망했고 그걸로 인해서 흑인과 경찰이 맞붙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뉴스 화면으로 봤을 때는 방화도 일어나고 약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직접 봤을 때?
현재 지금이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오늘 현재 아마 지금 정도는 상당히 많이 진압이 돼서 예. 질서가 조금 잡혀가는 것 같고요. 예. 그때야 정말 혼란의 아주 극치였죠. 예. 그 20여 년 전에도 LA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서 우리 교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단 말이죠. 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민들이 피해를 입은 곳이 좀 있습니까? 네, 한 몇 분, 한 6-7분, 그 사업체가 불이 나거나, 약탈을 당하거나, 그래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예. 사업체, 상점이나 이런 걸 운영하셨던 분인가 보죠? 그렇죠. 예. 지금 미네소타는 통행 금지는 풀어진 상태입니까? 아니요, 아직도 안 풀어졌고요. 예. 오늘, 새벽, 이제 한 3시간쯤 있으면 풀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치안 상태에 따라서 아마 오늘 밤도 통행 금지가 시행이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이번 사건의 영향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백악관 앞에서 시위도 했고. 네. 그렇게 예. 네,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지금 전국으로 퍼져서 지금 불이 붙고 있어요. 예.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이게 흑인과 백인 경찰의 갈등, 또 인종차별 이런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미네소타에서 이렇게 불이 붙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인종에 관한 문제, 예. 흑인과 백인, 특별히 백인 경찰에 대한 문제, 예. 그런 문제가 행동으로, 현실로 나타난 거죠. 아주 오랜 역사가 얽히고 설킨, 분노와, 여러 가지 그거를 참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분노를 꼭 참고 있다가, 요번에 이 사건,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해서 터진 거죠. 예. 그 미국 뉴스에는 어떻게 보도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이 사건이 그 원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소한 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뿌리가 깊은 인종차별의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는 거죠. 바람이 있어요. 인종차별 플러스 경제적 불평등도 이번 폭동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인종차별하고 경제적 불평등하고는 항상 같이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흑인의 지위가 그리고 차별의 정도 같은 거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이 보이죠. 오바마 대통령 같이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리고 미국 전역에 가보면은 프로페션들 어느 프로페션이나 흑인들도 많이 진출을 했고요.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지만은 뿌리 깊은 그 인종 차별하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차별 그런 거가 아직도 문으로 남아 있어서 어떠한 트리거가 어떤 자극이 있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는 out of proportion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일어난 일보다 훨씬 과장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하시고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미국 미네소타 황효숙 한인장이었습니다. 이번엔 LA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LA 중심부에서도 약탈과 방화 등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LA의 경우에는 1992년 LA 폭동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제2의 폭동 사태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에 본부를 둔 한인사회단체 민주참여포럼의 최강철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LA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초기에 평화롭게 진행될 항의 시위가 지금 경찰의 고무탄, 체류탄 발사와 그 예. 시위대의 감정 격화로 인해서 어제 굉장히 격화됐었고요. 예. 예, 이제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군중이 시위에 합류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특히 LA 서부, 에버리 힐스, 센타 모니카, 웨스트 LA 등에서 이 시위가 약간의 방화와 상점 약탈의 폭풍 양상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오늘 연속으로 이제 발효된 주정부의 시정부의 야간 통행 금지와 더불어서 오늘 정말 수십 년 만에 주 방위군이 전격적으로 투입됐고요. 예. 오늘 현재 시간으로 좀 누그러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 미네소타에서는 약탈 방어가 조금 심하게 됐다고 보도가 됐던데 LA는 이제 그렇게 크게는 지금 약탈이나 방어가 없는 모양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는데요. 일단은 어제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전쟁터를 보는 느낌이라는 한인 동포사의 느낌이 긴박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예. 현재 미네소타 포함해서 미 전역에서 75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위와 관련해서 미 전역에서 4명이 지금 사망이 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2,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과 좀 틀리게 좀 미국 정부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보여서 지금 몇 개 주죠? 거의 20개인가요? 20개 도시에서 야간 통행 금지령이 통행 금지령이 발효가 됐는데요. 예. 이건 거의 1968년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암살 사건 이후 거의 LA만 해도 1995년 2년에 LA 폭동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방위군까지 투입된 사례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92년에도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투입됐었는데 그 로드니 킹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92년도 사건이. 그때랑 그렇습니다. 지금이랑 그 흑인 또 백인 경찰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런 사건인데 당시에 한인 사회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예. 사실 이곳 한인 동포들이 28년 전에 발생한 LA 폭동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92년 발생한 폭동의 시발점도 사실 흑인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지속적인 차별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LA 폭동도 92년에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운전자가 또 백인 경찰 4명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했는데 그 사건이 판결이 굉장히 엉뚱하게 나온 거죠. 그런데 예. 이 사태가 엉뚱하게 튀는데 당신의 그 한인 중에 이제 두순자라는 분의 어떤 흑인 소녀 총격 살인 사건으로 변질되면서 예. 사실 흑인 폭의 시위대의 방향이 베버리 힐즈라든가 미국의 주류 사회에 항의하는 그러한 방향들이 코리아타운으로 이게 방향이 바뀌면서 당시 그러니까요. 예. 상점이 거의 2,800개 이상 불탔고요. 그리고 예. 당시 사망 사고도 있었고 또한 7천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났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때 당시 미국 주류에서 한인 동포 사회를 거의 돌봐주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과 더불어서 또 한인들도 그 당시에 많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우리 한인들이 그 자경단을 꾸려서 우리 몸은 우리 재산을 스스로 지키자 이런 활동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까 황효숙 회장과 인터뷰했을 때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이 함께 왔다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혹시 네. 이게 또 동양인 차별로 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드는데 현지에서 그런 느낌은 받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많이 성장 발전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92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요. 저희가 느낀 것이 한인 정치력 향상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예. 또한 우리 스스로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이민족의 나라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백인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당연히 소수민족으로서 타 커뮤니티, 특히 흑인 커뮤니티, 히스패닉 커뮤니티, 에이시안 커뮤니티, 많은 커뮤니티하고 교류와 협력을 필요성을 많이 자각했고요.
지금은 LA 폭동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LA 시당국, 주당국 그리고 연방의원들과의 협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오늘도 사실 한인타운으로 시위대가 이렇게 몰려들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을 꽤 했는데 92년에 보여진 상황하고는 많이 틀리다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한인 단체들, 한인에 포함해서 많은 단체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이라고 하면 방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민국가이고 인권이나 자유를 중요시한다고 강조하는 나라인데 이 끊임없이 네. 그 흑백 인종차별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재생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저희가 보기에도 요번에 이런 그 시위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오는 그러한 이유가 어쨌든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지만 사실 우리 한인보다 또 흑인과 히스패닉과 심지어 아시안 인종도 사실 연방 주류 정치권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도 사실은 이 백인 65% 이상의 차지하는 백인들이 주가 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그 국가 설립 가치, 헌법 가치에 벗어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이러한 소득 격차의 문제, 이거는 또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온 이 에스네틱, 그러니까 인종에 따른 소득 격차의 문제에서 예.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지금 미국이 제2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에피센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흑인, 히스패닉 이런 그 마이너리티의 감염률 그리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랑 좀 비교가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예.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그 보호를 많이 받고 있는 건데요. 예. 미국은 정말 세계 최강국이고 부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의료보험에서 예.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본인들이 이게 불공정하고 또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들이 더 많이 축적되고 쌓여가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종차별 플러스 경제적 불평등이 몰고 온 사건이다. 그 인종소득 격차라고 하면 흑인보다 백인들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거는 뭐 여러 지표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안타깝게도 흑인 인구의 거의 30%가 인카스네이션이라 해죠. 교도소를 갔다 온다. 참 슬픈 얘기인데. 예. 예, 특히 그런 가운데 요번에 이제 경찰의 그 과잉 대응도 예. 흑인들과 마이너리티를 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예. 굉장히 좀 불평등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예. 그 경찰관들도 그런 마음 속에서 과잉 대응이 있었는데 예. 이거는 철저하게 요번에 미국도 이걸 재검토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처벌이 될 건 돼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한인 커뮤니티도 저희도 마이너리티인데요. 이런 마이너리티, 특히 인종에 대한 차별은 철저하게 반대를 해야 되고요. 대신에 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위들이 폭력적이고 또 약탈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반대하는 그러니까 평화로운 목소리는 우리가 같이 내되 같이 우리가 연대를 하되 그다음 폭력으로 이어지고 약탈로 이어지는 이런 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에서 민주참여포럼 최강철 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